29번입니다. 29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은 이렇게 계산 문제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잔금을 계산하는 문제는 연상잔대, 이런 말 하나 기억하세요. 연상잔대. 무슨 말이냐?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이렇게. 연금의 현가는 상환액을 곱하고, 물론 이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리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연상잔대. 이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연금의 현가를 곱해서 상환액을 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대출을 받아서 1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한다. 이렇게 7번 나눠서 갚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상환액 내지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4년 후에 잔금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말하자면 4번을 갚고 나머지 3번을 남았을 때 잔금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남은 3번을 이 시점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 개의 돈을, 이걸 연금이라고 하죠. 왼쪽으로 가는 걸 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연금의 현가인데, 이 동그라미는 상환액 내지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무슨 기간? 남은 기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9번에 가서 뭐냐면 월 상환액이 54만 원이에요. 그리고 30년 중에서 말하자면 5년이 지난 후니까 남은 기간이 25년입니다. 25년에 연금의 현가를 171.06을 주었죠. 그러면 54만 원에다가 곱하기 171.06을 곱하면은 잔금이 되는 거고, 계산기로 계산하면은요, 4번처럼 9,237만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해갖고 잔금 계산 대단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잔금은 연상잔대다.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한다. 잔금 비율은요, 지문 연습에서 보겠는데, 말하자면 위에는 다 연금의 현가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으로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잔금 비율도 연금의 현가로 하되, 그러면 위에는 연현, 여기는 남은 기간, 연현, 여기는 전체 기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잔금 비율.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연현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의 지문 연습에서는요, 화폐 시간 가치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는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현재 가치로 3개가 있는데, 1현, 그 다음에 연현, 그 다음에 저당이 있다.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례, 그 다음에 연례, 그 다음에 감채가 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꼭 이거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왼쪽은 현재 가치고요, 오른쪽은 미래 가치고, 그리고 1현,
일치불의 현가계수, 일내 일치불의 내가계수, 연현 연금의 현가계수, 연내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 감채 기금계수. 첫 번째는요, 이렇게 6개의 말들을 소리내서 기억하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일현과 일내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곱하고요, 일현, 일내, 왼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로 하면 되는 거죠. 일내 공식이 기본적으로 1 플러스 R의 N승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일현은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인데, 이걸 우리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을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기본적인 공식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내는요, 제가 내일 이렇게 외자고 해요. 내일. R분의. 그 다음에 연현은요, R분의 1현 이렇게 하나 암기합니다. 물론 현 대신에 여기 일치불의 현가계수 들어가고 내가계수 중에서 뭐냐면 일치불의 내가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 내자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는 거니? 역수. 역수는 일현과 연내 역수관계고요. 연현과 저당이 역수관계고요. 연내와 감채는 역수관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제가 대각선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갖고, 연현의 입장에서 위로 곱하면, 1내로 곱하면, 연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위로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연현이 된다는 거. 이렇게 대각선 앞에 말하자면 기본강좌에서 꼭 기억합니다. 연현의 입장에서 위로 대각선 1내를 곱하면 밑에 연내가 되고, 연내 입장에서 1현을 곱하면은 연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현의 입장에서 아래로 곱하면은 바로 연현의 위에 1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아래 대각선 저당을 하면은 1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갖고 기본 강좌를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다시요. 연현의 입장에서 아래로 대각선 감채를 하면은 연현의 위에 1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내 입장에서 아래 대각선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1내가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1번, 2번,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일치불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1현, 1내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미래 가치는 곱하기를 하는 거고, 현재 가치는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클수록 큰 수로 나누기 때문에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해야 됩니다. 할인율이 크면은 내가 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갈 때는 나누기로 하는 거니까 큰 수로 나눠서 받는 돈은 작아진다. 이렇게요. 2번, 연금의 현재 가치와 감채는 역수다. 이거 X죠? 아까 연현의 역수는 뭐라고요? 저당이고요. 연내 역수는 감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X. 3번에 가서 대각선입니다. 연현의 입장에서 아래로 대각선 있죠? 그럼 위에 1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다. 그래서 아래 대각선은 그 연현의 입장에서 아래로 감채로 대각선 한 것은 연현의 위에 1현이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연습해서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연내 입장에서 아래로 하면은 저당이로 곱하면은 연내 위에 1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3번, 1, 2, 3번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우리는 임대 기간 동안에
월 임대료를 모두 적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는 임대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는 매년 매월이니까 이게 연금이죠. 연금. 이게 연금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는 연금이다.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현이 되는 거죠. 연현으로 계산해야 된다. 감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채는 몇 년 후에 얼마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 1억 원을 만들려면은 매달 얼마씩을 들어갈 거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금이죠. 목돈 만들 때 매달 들어간 돈을 찾아내는 것을 감채라고 하는 거죠. 해서 4번이 X. 그 다음에 5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미상환 저당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맞습니다. 잔금 그러면 연상잔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연상잔대 뭡니까? 연금의 현가로 할 때는 상환액을 곱하고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을 곱하는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로 해서 위에는 남은 기간, 밑에는 전체 기간 이렇게 기억하고 연금의 현재 가치는 잔금과 관련이 있다 해갖고 맞는 걸로 기억합니다. 6번입니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다. 0이 아니죠. 1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요. 상환 비율이 2분의 1을 갚았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돼야 되겠죠. 1이라는 개념은 전체 이런 개념이에요. 예, 해갖고 우리 개론에서 1이 되는 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도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 비율에다가 더하기 지분 비율을 합쳐도 1이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이고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이니까 합쳐서 1 이렇게 두 개는 꼭 기억합니다. 빌린 돈의 비율, 저당 비율,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합치면 1. 그 다음에 갚은 돈의 비율은 상환 비율, 남은 돈의 비율은 잔금 비율 합치면 1. 6번은 X. 7번 월 저당 상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자, 여기서 틀렸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월 불이백을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금 균등이 아니죠. 원리금 균등이에요. 예, 원리금 균등에서 상환액을 말하는 것이 불이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무슨 상환에서 나오는 말이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나오는 말이다. 7번은 X. 그 다음에 8번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7%씩 상승한다고 할 때 10년 후의 금액은 연금의 내가계수다 했는데 이거 틀리죠. 자, 이 지문 조심해야 될 게 현재 5억 그럼 금액이 하나잖아요. 이거는 일시불이죠. 10년 후 그러면 내가죠. 그러니 이 말은 일내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현재 5억이 10년 후의 금액은 얼마냐를 따질 때는 일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 함정은 매년 7%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매년 7%는 복리 계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할 때는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연금이죠. 연금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연속 금액이죠. 그러니까 연속 금액은 매년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면은 연금이 아니고 복리 계산을 말한다라는 뜻으로 연금과 구별하는
하자는 데서 8번 문제가 잘 나와요. 8번 문제 조심하고 1내가 되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9번 10년 후에 3억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매 월말 불입하게 된 금액을 찾는다. 우리가 나중에 목돈을 만든다 그러면 감채죠. 예. 그래서 우리 나중에 금액을 10년 후에 얼마를 만든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라고 한다? 감채. 연현이 아니고 감채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 매월말 50만원씩. 매월 50만원 이게 연금이죠. 매월 다음에 금액이 나왔으니까 연금이에요. 그래서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연현이 되는 거죠. 연현이 되는데 그럴 때 연현의 역수는 뭐가 돼요? 저당상수죠. 그러니 10번은 맞습니다. 해갖고 우리는 역수와 그 다음에 대각선 곱하기와 그 다음에 말의 뜻을 그리고 잔금에 관련된 지문들을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거 처음에 하신 분들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본 강좌와 연관시켜 갖고 여기에 있는 10개 지문들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